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가격 결정력만을 가집니다. 기업의 CEO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분야의 실무자들은 더 나은 가격 결정력, 더 공고한 가격 결정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가격 결정력은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일한 요소로는 가장 강력한 기업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결정력은 실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격 결정의 수많은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입니다. 고객이 이 제품을 살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은 결국 그 제품과 서비스를 보고 고객이 이 지각한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격 결정을 앞둔 경영인이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객관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즉, 제품과 디자인, 그리고 퀄리티와 이 모든 측면들은 기본적으로 일관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만들어진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즉, 창출된 가치를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에게 지각된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를 고객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바로 제품에 대한 브랜딩, 제품 설명 패키지, 마케팅, 홍보 전략, 판매 채널, 위치, 판매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매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존시킬 것인가. 일단 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객에게 긍정적인 가치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매한 이후에도 만족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재구매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악성 리뷰 그리고 악성 바이럴로 변질이 되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서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독일 철도 회사인 도이치반, DB라고 하죠. 도이치반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런 재정적 위기의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요.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기차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 보였던 것이죠. 도이치반에서 제공하는 기차 여객의 객관적 가치는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차 여객의 서비스나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자동차보다 기차 티켓의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비싸게 보였기 때문에 고객이 인식하는 지불 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기차 티켓 가격에 못 미쳤던 것이죠. 1991년 가을, 당시 도이치반의 여객 수송 CEO인 헬메 클라인은 기차 여행 티켓이 어떻게 자동차 여행보다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고심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차 여행을 오히려 자동차 여행보다 더 비싸게 느끼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동차 여행이 더 비싸게 느껴지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변동비인 기름값만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기름값 이외에도 고정비, 즉 자동차 감가상각 비용, 그리고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비, 수리비, 자동차세, 이런 모든 것들이 패키지로 전부 다 떠올린다면 사실 자동차 여행 가격이 더 비싸다고 여길 텐데, 자, 사람들은 이런 고정비를 전부 다 고려를 하지 않고 변동비인 기름값만 보고 오히려 자동차 여행이 훨씬 더 싸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에 빠져나가는 돈에 커다란 상실감을 느낍니다. 자, 이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여행에서와 같이 기차 가격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고정비는 따로 결제를 시키고 변동비는 현저히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한다면 얼마든지 소비자들로부터 생각보다 저렴하네 라는 생각을 이끌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가격 결정 사례에 적용을 시켜 보시죠. 바로 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개념에 착안해서 도이치반에서 고안한 것이 바로 철도카드였습니다. 이제 한 장의 기차표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변동비에 해당하는 기차표의 가격과 또 고정비에 해당하는 철도카드의 가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것이죠. 1992년 10월에 출시된 도이치반의 철도카드는 1년에 1등석 기준 당시 $280, 2등석 기준으로는 약 $140였고 노인과 학생은 반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철도카드를 소지한 승객들은 기차 티켓을 100km당 $8 수준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자동차 여행에 드는 변동비인 100km당 $10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비용이었습니다. 당시 철도카드를 사면 기차 티켓을 기존보다 거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철도카드를 철도카드 50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해서 판매가 되었는데, 이는 곧 엄청난 히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이치반은 이 철도카드 50을 발매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무려 100만 장의 철도카드를 판매했고, 그 후로 2000년도가 되자 한 해에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도카드를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은 500만 명이 넘는 독일인이 매년 주기적으로 철도카드를 재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철도카드를 산 소비자들은 어떤 심리가 생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철도카드를 사면 일단 본전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즉, 철도카드를 산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내가 1년 동안 본전을 뽑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원인으로 작동을 해서 기차 티켓 판매율을 아주 자연스럽게 늘리게 되면서 이를 통해 도이치반은 보다 안정적으로 단골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도이치반은 객관적 가치가 나쁘지 않았지만 고객이 주관적으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기차 티켓 가격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 전략을 2차원으로 나누어서 가격 전략을 수립을 했고, 이를 통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철도카드를 구매한 고객이 지속적인 만족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체계적인 가격 설정으로 재구매를 이끌고 고객의 로열티까지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챕터에서는 가격 결정을 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3가지 질문을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객관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인식시킬 것인가? 세 번째, 구매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보존시킬 것인가? 자, 여러분들도 가격 결정 전에 이 세 가지 차원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